요즘에 보면 그 연저펀이라고 해서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있죠. 그게 이제 굉장히 붐입니다. 굉장히 좋은 금융상품이라고 많이들 홍보를 하고 마치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.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연저펀이란 거, 연금저축펀드,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정말 인생을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을 해볼게요. 일단 이 계좌를 보시면 이게 바로 연금저축펀드로 제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계좌입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수익을 냈어요. 한 2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, 지금 수익률이 대략 한 50% 정도 됩니다. 2년 동안 50%의 수익률을 냈어요.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 뭐 더 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못 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. 예. 모두가 다 저처럼 반드시 수익을 낸다.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또 계속 뭐 2년에 50% 이렇게 수익을 낼 거다. 그런 보장 같은 건 없어요. 자,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4천만 원, 2년에 한 4천만 원 조금 안 되게 2년 전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. 이 수익 매수한 거 보면 대략 한 7천 좀 안 되죠. 그렇게 이제 불렸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대략 50% 정도. 자, 그런데 저는 이제 40대고 이제 아재예요. 그런데 이 연금저축펀드가 좋은 점이 과세 이연, 그 다음에 세액공제,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실수를 크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아까 이제 제가 투자한 걸 일단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. 자, 연금저축펀드 하지 마세요입니다. 제목은. 단점입니다. 단점.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. 제가 40대 아재라고. 저는 사실 여유 자금이 있는 40대 아재입니다. 그런데 이 연금저축펀드가 과세 이연도 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이걸 많이 하세요.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. 왜냐하면 하도 이게 좋다고 지금 떠드니까 또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최대 한도로 이걸 불입을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. 여러분, 그러면 잘못하면 인생이 나락이 갈 수도 있어요. 정말 큰 코 다칩니다. 자, 이제 그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. 이 연금저축펀드란 건요,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자금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자금이 아주 오랜 기간 묶인다라는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.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30대가 무슨 큰 돈이 있어서 1년에 1800씩 였다가 쏟아붓습니까?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다 그러잖아요. 자,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? 큰 자금이 오랫동안 묶인다고 했죠. 이거 여러분 뺄 수가 없어요.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뺄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인출이 안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투자 기회를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. 투자 기회를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연금저축펀드는 아까 제가 기억을 하시라 그랬죠. 자, 보세요. 전부 다 보면 타이거 리츠, 타이거 차이나, 뭐 타이거 미국 유희국채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렇죠? 자, 이런 것들은요, ETF only라고 해서 이 연금저축펀드는 ETF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상품 매수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. 개별주 안 돼요.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전자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죠. 그 다음에 파생 ETF라고 해서 레버리지 상품 이런 거 있죠. 안 됩니다. 그런 것도 매수. 부동산 당연히 매수 안 되죠. 예, 이건 증권이니까. 코인 없죠. ETF 같은 것도 안 돼요. 코인도.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는 할 수 있는 게 ETF밖에 없다는 소리예요. 여러분, ETF로 2년 동안 50% 제가 수익을 올린 거예요. ETF만으로도. 잘한 거죠. 그러니까 뭐 제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고수가 아닙니다. 하지만 초보자도 사실 아니에요. 그 ETF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익은 올릴 자신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, 여러분. 모르겠어요. 제 주변에 보면은 ETF만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솔직히 훨씬 더 적어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권에 들어온 사람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마이너스 본 사람도 많습니다. 그 말은 이런 투자 기회도 박탈당할 뿐더러 잘하지 않으면 마이너스까지 날 수 있는 그런 결국 투자 상품인 건데 그걸 ETF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수익을 계속해서 내야 된다는 거죠. 심지어 아주 큰 금액이 오랜 기간 묶이는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. 자,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.
ETF 온리 가지고, 그러니까 ETF만 매수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수익을 못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은 오랜 기간 이 큰 자금이 묶이는 거잖아요.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. 왜? 마이너스 났으니까. 또는 뭐 플러스 아주 조금 났다. 그러면은 여러분 방어 못 하는 거잖아요. 박살 나는 겁니다. 왜? 큰 자금이 묶여져 있으니까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왜? 인출 못 한다니까요, 이 상품은. 자, 인출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집니다. 세액공제 받은 거 다 토해내고 과세 이연 다 토해내야 돼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요. 이거 상품을 탈 때도 문제예요. 탈 때도 한 번에 여러분 못 합니다, 이거는. 그래서 무조건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돼요. 무조건. 이것도 빼도 박도 못하는 무조건이에요. 그러니까 제한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, 이 상품은. 그것도 제한이 심지어 10년 이상 타는 것도요. 연간 한도가 또 정해져 있어요. 1,500입니다. 1,500. 이것도 개정돼서 지금 1,500이에요. 원래 1,200이었다가 개정이 됐던가 아니면 곧 될던가 뭐 그럴 거예요. 여러분 1,500 해봤자 한 달에 125만 원이에요. 125만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. 자, 그게 넘어간다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금융종합소득세, 종합소득으로 여러분 간주됩니다. 1,500 넘으면 난리 나는 거죠. 종합소득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 알고 계시죠? 다른 예를 들어 수입이 있다. 그럼 합쳐서 과세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인출은 무조건 10년에 예를 들어 한다면 최대치로 1억 5천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만약에 여기서 큰 자금을 넣어서 큰 수익을 얻었다. 그런데 소득이 1년에 좀이라도 있기 때문에 제한을 예를 들어 이렇게 1,500을 걸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답답합니까? 이거를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. 자, 이런 문제점. 아까 그랬죠.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받고 싶으면 돈을 엄청나게 토해내야 돼요. 그러니까 세금을 이중으로 과세를 해야 돼, 결국. 그리고 건보료가 현재는 안 들어가는데, 자,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죠.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?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 같지 않나요? 그러면 건보료가 여기에 추가되겠습니까? 안 추가되겠습니까?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. 모르지만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자, 과세 이연입니다. 과세 이연. 마지막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. 제가 2년 정도 해서 50% 수익을 얻었다 했죠. ETF만으로도. 자,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세금 혜택을 볼 정도로 큰 돈을 벌 수 있냐는 거죠. 아, 물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. 그런데 자, 보세요. 제가 4천만 원 가지고 7천만 원 만들었죠. 3천입니다. 이 3천 가지고 세금 혜택을 얼마를 받냐? 3천의 세금 혜택 본 게 450밖에 안 돼요, 여러분. 그렇게 3천만 원을 벌어도요, 세금 혜택 본 거는 겨우 450밖에 안 된다 소리. 그렇게 큰 돈이 아니란 소리예요, 제 말은.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,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세금 혜택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. 막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란 소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리스크들을 다 감안하면서까지 그런 걸 해야 되냐?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저는 그럼 이걸 왜 했냐? 어쩔 수 없이 한 게 있고요. 또 40대 이상의 여유자금 있는 아재이기 때문에 저는 한 겁니다. 그냥 당연히 추가 불이익 같은 건 절대로 안 해요. 저는. 왜? 이게 안 좋기 때문에. 자, 그런데 이거를 내 집 마련해야 되는 20, 30대 분들이 막 최대치로 막 넣고 있거든요. 지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.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20, 30대는 이제 집도 사야 되고, 아까 이 부동산 안 된다 그랬잖아요. 중간에 인출 못 하기 때문에. 뭐 코인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, 엄청난 기회들이 많이 올 텐데 앞으로 여기에 돈 다 묶여가지고 그런 기회들 다 박탈당하거든요. 자, 그런데 만약에 이걸로만 하겠다, 좋다, 이걸로만 하겠다라고 해서 한다고 칩시다. 그러면 30살 때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한도에 1,800원 한도로 다 부어요. 그럼 여러분 55살, 그러니까 이 연금저축을 탈 수 있는 55살이 되면 원금만 4.5억이 돼요. 원금만. 그렇죠? 원금만 4.5억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. 저 2년 동안 50% 벌었다 했잖아요. 무려 25년이에요. 25년. 25년 동안 얼마를 벌겠어요? 제가 볼 때는 진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15억이 될 거거든요. 아무리 잡아도, 작게 잡아도. 자, 그러면 10억이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. 한번 55살에. 그러면 여러분 55살에 15억이면요.
연간 1,500씩 예를 들어 타도 죽을 때까지 이거 반의 반도 못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1,800씩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봐셔야 돼요. 게다가 이 1,800을 넣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좋은 기회들을 다 박탈당할 수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. 인생은 되게 길고 큰 금액이 들어갈 그런 일들은 의외로 많거든요. 대표적으로 뭐 내 집 마련 같은 거. 근데 그것뿐 아니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쏟아부을 수 있는 그 투자금, 자유롭게 쏟아부을 수 있는 투자금이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돼요. 그거 없으면 투자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에 쏟아붓는 이 큰 금액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세액공제 받으려고 추가로 막 불입을 더하고 하잖아요.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. 소탐대실. 그거 50만원 겨우 더 받으려고 1년에 큰 다가오는 큰 기회를 돈이 묶이는 바람에 여러분 다 놓칠 수가 있어요. 그 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 절대 추천 안 합니다. 차라리 그 ISA란 거 그게 오히려 더 나아요. 제가 볼 때는. 다음에는 ISA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이상입니다.